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르노에서 세닉이라는 전기 SUV가 출시됐습니다. 이것을 모델 Y 주니퍼 그다음 아이오닉 5와 단순히 비교해보자. 보도 자료를 보면 마치 이게 테슬라 모델 Y의 상급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지 생각해보죠. 일단 가격을 보겠습니다. 테크노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다음 테크노 플러스가 있고 아이코닉이라는 최상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테크노 기본 모델이 가격은 5,159만원에서 5,290만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 사전 계약 시점의 대략의 가격 선입니다. 근데 기본 모델 가격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와 비슷한 걸 보면 테슬라 모델 Y급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테슬라 모델 Y급이 아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반 낮은 급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연 몇 대나 팔릴까?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분인지 정말 의문입니다. 테크노 플러스라는 라인업이 이제 5,490에서 5,790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테크노 플러스의 옵션 중에서 첨단 주행 보조 뭐 이런 것들이야 당연하죠. 근데 앞좌석의 파워 시트, 물음표죠. 테크노 플러스의 앞좌석 파워 시트면 테크노 기본 모델에는 앞좌석 파워 시트가 기본으로는 적용 안 되어 있다는 거죠. 파워 시트가 기본으로 적용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심지어 그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와 같은 가격을 내는데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좌석의 열선 시트. 통풍이 상급에서 추가로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열선 시트가 앞좌석에 상급에서 들어갔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테크노 기본 모델이 얼마나 옵션이 빈약한지 아시겠죠. 더 심각한 건 열선 스티어링 휠입니다. 이건 역시도 테크노 플러스에서 기본으로 추가되는 형태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실은 테크노 기본 모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건 기본 모델이라기보다는 마이너스 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 회사들이 보통 마이너스 옵션 라인업을 내놓는 이유는 마치 가격이 같은 선인 것처럼 가격에 대한 저항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팔리지는 거의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억지로 옵션을 좀 제외한 굉장히 낮은 트림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마치 가격이 그것과 비슷한 선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성이 너무나 낮죠. 보시면 기본 모델을 하면 앞좌석에 파워 시트가 아니고 수동이고 그 다음에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열선 스티어링 휠도 없어요.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안 되죠. 근데 저런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유럽 차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저기 남부 지역에 좀 따뜻한 지역에서는 사실 이게 없어도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따뜻한 겨울이 사실상 포근한 열선 시트나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없어도 되는 지역에서 기본으로 있는 그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기본 모델이 뭐죠? 테크노 플러스예요. 근데 테크노 플러스의 가격은 5,490에서 5,794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에요. 더 상급인 아이코닉으로 올라가면 5,950에서 6,250입니다. 이건 20인치 휠이나 어라운드 뷰를 비롯한 옵션이 좀 더 들어갑니다. 결론은 뭐다? 일단 이 구성만 봐도 상품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테슬라 모델 Y가 5,299만원이에요. 근데 그 Y 기본 모델에 웬만한 옵션들은 말할 게 없죠. 너무나 많죠. 그래서 사실 차 자체의 상품성만 보면 가격은 훨씬 비싼데 옵션은 훨씬 빈약한 자동차다라는 것이죠. 르노 세닉이. 그 다음 그래도 같은 체급에서 옵션 차이는 인정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은 체급인가를 보시면 우리가 아주 비싼 자동차들은 사실은 크기 같은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엔진 배기량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들은 결국 자동차 회사들이 크기에 따라서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그래서 보시면 전장이 르노의 세닉은 4,470이에요.
굉장히 생각보다 작다라는 것이고, 자, 테슬라 주니퍼가 4,790입니다. 아이오닉 5가 4,655예요. 이렇게 본다면 아이오닉 5보다도 훨씬 작은 차예요. 테슬라 주니퍼와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적어도 한 등급에서 한 1.5등급 이하 낮은 등급의 차라는 것이죠. 크기에서 기본적으로. 그 다음 전폭 역시도 세닉은 1865입니다. 아이오닉 5가 1890이에요. 오히려 가까운 건 아이오닉 5죠. 반면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1980입니다. 전혀 같은 급이 아니에요. 전혀. 근데 왜 기자님들은 오히려 르노 세닉을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보다 상위 등급처럼 보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자님들의 그 보도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그냥 이렇게 비교를 잠깐 찍어봅니다. 그 다음 정고 마찬가지로 1575입니다. 굉장히 낮죠. 아이오닉 5가 1605입니다. 반면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1625예요. 자, 여기에서 절대적으로 높이 정고도 높은 데다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어때요? 실내 천장이 다 거울이기 때문에 머리 부분에서 공간적인 확보, 기본적으로 시야가 시원한 것도 있지만 공간적인 확보도 훨씬 좋습니다. 반면에 천장이 존재하는 세닉이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면서도 낮겠죠. 특히 세닉은 가장 낮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굉장히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에 비하면 작은 차예요. 1.5등급 아래의 차인 거죠. 휠베이스 역시 2785. 자, 아이오닉 5는 그래도 3000으로 휠베이스가 깁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2890입니다. 자, 모델 Y 주니퍼와 비교해도 휠베이스가 비교 안 되죠. 자, 세닉은 전체적으로 다 그냥 작은 차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작으면 그래도 연비가 좋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맞아요. 작은데 대신 작은 만큼 연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면 그건 굉장히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차는 굉장히 작은데, 자, 지금 국내에서 인증받은 연비를 보시면 더 어이가 없어요. 일단 복합 연비에서 르노 세닉이 4.4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5.6이고 아이오닉 5가 5.1입니다. 압도적으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복합 연비가 좋습니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도심도 르노 세닉이 4.7이에요. 반면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5.8, 아이오닉 5 5.7. 그 다음 고속에서 어떻습니까? 테슬라가 압도적인 건 기본적으로 연비가 좋음에도 더 좋은 건 고속이죠. 차가 크면서도 고속 연비를 비롯한 연비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고속 연비가 르노 세닉은 4.1로 굉장히 나빠요. 그 다음 아이오닉 5가 4.6. 근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5.4입니다. 그냥 연비에서도 그냥 앞자리 자체가 달라요. 1kWh에 얼마를 가냐, 몇 킬로를 가냐라는 건데, 이게 뭐 비슷한 5.6에서 5.3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5.6과 4.4, 5.4와 4.1, 5.8과 4.7은 너무나 차이가 많죠. 적어도 1kW 이상씩 차이가 많은 거예요. 똑같은 1kWh인데 놀랍게도 1km 이상의 주행 가능 거리가 차이 난다는 건 이건 압도적으로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합쳐보면 어때요? 차는 테슬라 모델 Y가 훨씬 크고 공간도 넓고 실내 공간 훨씬 여유 있고 옵션이나 기능적으로도 같은 가격일 때 모델 Y 주니퍼의 후륜과 세닉의 기본 모델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테크노 플러스 상위 등급과 비교를 해도 가격은 세닉이 비싼데 옵션도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훨씬 좋죠. 근데 더 심각한 건 더 무겁고 더 큰 옵션 더 좋은 가격은 더 싼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연비도 훨씬 뛰어나요. 비교 안 될 정도로 뛰어나죠. 그래서 진짜 이건 좀 미안한데, 신차에게 좀 미안한데, 르노 세닉은 국내의 일반적인 소비자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나는 도저히 테슬라 모델 Y를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르노 세닉은 어차피 안 팔릴 테니까 뭐 바로 인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난 지금 당장 전기차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제 생각은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아이오닉 5가 맞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작으면서도 옵션도 별로고 그다음 연비도 굉장히 나쁜 이 차를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참 궁금한 게
과연 이 차는 어떤 소비자들이 살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냥 너무 뭐랄까.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죠. 항상 합리적으로 소비하진 않아요. 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은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기차를 사면서 조금이라도 관심 가지고 알아본다면 사실 르노 세닉은 구입할 이유가 1도 없는 차다. 특히 한국에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 뿐이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와는 상품성에서 그냥 절대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닉 살 거면 저는 국산 전기차가 그렇게 뭐 매력적이지 않은데 세닉 살 거면 차라리 그냥 아이오닉 5가 좋지 않을까. 네. 굳이 나는 무조건 내 인생에서 절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이오닉 5를 사시라. 저 세닉은 상품성도 가치도 효율도 아무것도 장점이 없는 저 차를 저렇게 비싸게 판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사실 이게 왜 이런지 알죠? 우리가 국내에 GM도 있고 그다음 르노도 있고 근데 이들은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무런 이유가 그러니까 장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용 면에서 다 빠져나가게 본사로 빠져나가게 구조를 짜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판매하는 전략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시장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상품성 높은 자동차를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자동차를 내놓고 마치 팔기 싫어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국내에서 수익이 많이 나고 판매량이 많은 건 장점이 없어요. 왜? 나중에 정비나 사후 관리 차원에서 비용 처리되는 게 장점이 없거든요. 오히려 적게 팔리면서 비싼 자동차들이 뭐 로얄티나 그런 부분에서 본사로 많이 가는 게 사실 GM이나 르노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 차들은 많이 팔리려는 차가 맞냐? 라는 의문이 드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이 세닉은 거의 안 팔리겠구나. 역시나 이렇게 비교해봐도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의 상품성은 압도적이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